자, 오늘은 로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로그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기호라 많이 낯설 수 있어요. 낯설고 공식도 좀 많습니다. 공식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좀 처음에 잘 봐야 되는데, 자, 일단 로그가 뭐냐? 로그가 뭐냐? 로그는 이제 지수로부터 파생된 녀석이거든.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은 얼마죠? 8이죠, 그죠? 예. 그럼 이제 얘를 우리가 어떤 관점에 생각해 주냐면 이 지수를 관점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줄 거야. 2를 몇 번 거듭 제곱하면 8이 될까? 이렇게 그런 수를 생각해 줄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런 수는 이제 3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수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건데, 그러면은 뭐 비슷하게 생각하면 2를 몇 번 곱했을 때 그러면은 뭐 9가 될까? 이런 숫자도 있긴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우리가 전에 지수가 여기 들어갈 때 이제 뭐 유리수도 되고 무리수까지 다 된다 그랬으니까 뭐 아마 유리수는 안 될 것 같고 무리수 어딘가에 이 녀석을 계산해 주면은 2를 몇 번 거듭 제곱해 주면 9가 되는 그런 수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이런 수를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걸 이제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녀석 같은 경우는 로그를 어떻게 해주냐면, 자, 로그는 이제 우리가 기호로 영어 LOG 통나무, 그죠? 네, 통나무 LOG 요거를 써가지고 표현해주고요. 여기 밑에 작게 이제 2를 써주고 여기 크게 이제 8을 써줍니다. 자, 그럼 요 녀석의 뜻이 뭐냐면은 2를 몇 번 거듭 제곱했을 때 8이 되느냐, 그 수를 이제 로그 2의 8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로그 2의 8은 얼마가 돼? 3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2를 A번 거듭 제곱해서 9가 나오는 그런 숫자 A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A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 얘는 로그 2의 9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게 로그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자,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공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 A를 n번 거듭 제곱해 가지고 B가 나왔다. 이런 이제 지수식이 있을 때 이거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로그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로그식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면 로그 A의 B는 N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A를 몇 번 거듭 제곱해주면 B가 될까? 그 값을 이제 로그 A의 B로 얘기를 해주자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로그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자, 이때 여기 아래쪽에 작게 써주는 숫자, 요 아래쪽에 작게 써주는 숫자는 원래 지수에서도 이제 밑에 해당되는 숫자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로그에서도 우리가 뭐라고 읽어주냐면 밑이라고 읽어준다. 네, 로그에서도 얘는 밑이라고 읽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B에 해당되는 숫자는 우리가 뭐라고 읽어주냐면은 얘는 진수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렇죠? 얘는 진수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자, 그리고 밑은 이제 로그 아래쪽에 작게 미첨자로 써주고 글씨 크기 조심해야 된다. 밑에 작게 미첨자로 표시해주고 이제 B는 크게 로그랑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적어서 진수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요게 이제 로그의 정의다.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3의 4제곱은 얼마? 81. 그러면은 로그 3의 81은 얼마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4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2의 2분의 1제곱은 얼마가 돼요? 루트 2가 되죠. 그죠? 예, 그럼 로그 2의 루트 2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꼭 우리가 지수에서 이제 이 지수가 꼭 자연수가 아니라 뭐 분수일 때, 음수일 때 이런 거 다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다 써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은 여러분도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 로그 4의 16분의 1은 얼마가 되겠어요? 얘는? 로그 4의 16분의 1은 얼마? 마이너스 있겠죠? 4를 몇 번 거듭 제곱해주면 16분의 1이 될까를 생각해주면 여기 네모에다가 일단 역수니까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을 거고, 그지? 그 다음에 4를 제곱해주면 16이니까, 그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이제 찾아줄 수 있습니다. 아직 지수의 음수 보는 거 좀 헷갈리죠? 네, 열심히 연습하세요. 자, 요게 이제 로그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로그가 이제 로그 A의 B 이렇게 표현될 때 요 밑에 있는 숫자, 요 밑에 있는 게 밑, 요 A를 밑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요 B를 진수라 그랬는데, 자, 이 밑과 진수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밑과 진수에 어떤 숫자든지 다 들어간다고 이 로그 값이 정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조건이 있는 거 아니까, 자, 그걸 이제 우리가 밑과 진수가 가져야 될 조건을 각각 윗 조건과 진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자, 밑조건은 뭐냐면은 일단 밑에 되는 숫자는 양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절대 1이 되면 안 된다. 요런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체계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진조건은 뭐냐면 진수에 해당되는 b는 무조건 양수여야 된다. 요런 두 개의 조건을 만족을 해야지 이제 로그 값이 정의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밑이 만약에 음수라고 해보자. 그럼 로그 뭐 마이너스 3에 로그 마이너스 3에 9다. 그러면은 이런 숫자는 존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기 10분의 1 넣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로그 마이너스 3의 9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로그 마이너스 3의 보자. 27로 가면 로그 마이너스 3의 27 이런 숫자는 있을까 없을까? 없죠. 마이너스 3을 몇 번 거듭 제곱해가지고 27이 되지 그런 숫자가 정의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밑이 음수면은 이 값이 정의가 안 되는 값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취급을 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자. 로그 1의 1은 얼마일까? 로그 1의 1은 얼마겠어요? 1은 몇 번을 거듭 제곱해도 1이잖아. 그지? 그럼 얘는 특정한 숫자가 딱 튀어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얘도 값을 내가 딱히 뭐라고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도 이제 값이 없다라고 얘기해준다. 그래서 밑이 1이거나 음수면은 안 돼요. 그럼 로그 값이 정의 안 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로그 2에 마이너스 24다. 이런 거 뭐 마이너스 16 해볼까? 이런 거 있겠어요? 이런 것도 값이 없겠죠. 그죠? 없습니다. 1을 몇 번 거듭 찍으면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로그 A의 B의 값이 정확하게 숫자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 로그의 밑조건과 진조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혀놔야 된다. 익혀놔야 되고요. 그 책에 몇 페이지 있냐면은 20이 아니고 49쪽 아래쪽에 바이블 포인트에 이제 정리가 돼 있어요. 49쪽 아래쪽에 로그의 밑과 진수의 조건, 밑의 조건은 보다 밑 0보다 크고 이게 아니라 진수의 조건보다 역 0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알아두면 되고요. 자, 다음 장 넘어가서 간단하게 보기 문제 한번 보도록 하자. 이그젠플. 다음 장 메인 위에 있고 다음 장 메인 위에 이제 이그젠플을 한번 보면은 자, 문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로그 x-1에 3-x의 값이 존재하기 위한 x값의 범위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밑조건과 진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니까 차근차근 써주면 돼요. 자, 먼저 밑에 대한 조건을 써보면 어떻게 되겠어? 밑에 대한 조건을 써보면 x-1은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x-1은 1이면 안 돼요. 그죠? 여기 밑조건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진수 조건은 뭐가 되겠어요? 진수에 해당되는 3-x는 양수해야 된다. 자,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찾아보면은 먼저 밑조건으로부터 x는 1보다 커야 되고 x는 2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진조건으로부터 x는 3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수직선상에서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을 찾아보면은 1보다 크다,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동시에 만족하는데 2는 아니니까 1에서 2 사이, 2에서 3 사이 이렇게 답을 적어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x의 범위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답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걸로 이제 로그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에 대한 얘기들 한번 해봤고요. 로그가 뭐냐에 대한 자, 이제 본격적으로 로그의 이제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자, 이제 로그가 처음 보는 기호다 보니까 공식이 많이 나오는데 이 공식이 이제 굉장히 많이 헷갈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공식을 정확하게 배운 폼만 쓰고 이제 비슷하지만 아닌 거는 절대 쓰면 안 되는데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증명도 다 할 겁니다. 이쪽은 네, 증명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보자. 자, 로그의 기본적인 성질을 이제 몇 가지 배울 건데 자, 첫 번째는 굉장히 쉬운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로그 A의 1은 무조건 얼마가 될까요?
0이 되겠죠. 그죠? 어떤 수든지 0제곱하면 1이 나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로그 A의 1은 무조건 얼마다? 0이다. 그러니까 진수가 1이면 밑에 값 상관없이 무조건 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로그 A의 A 밑과 진수가 같으면 얘는 값이 얼마가 나올까? 무조건 1이 되겠죠? 어떤 수의 1제곱이 자기자기 되니까 예, 따라서 얘는 1이다. 이런 이제 조건을 하나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은 자, 로그 A의 X랑 로그 A의 Y 이렇게 두 개의 로그를 이제 더해주면은 얘는 뭐랑 똑같냐면은 로그 A의 XY 요거랑 이제 똑같다. 요런 이제 공식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적용을 한번 해보고 증명도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4랑 로그 2의 8을 더해주면은 얘는 로그 2의 48의 32랑 똑같다. 요런 식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로그 2의 4는 얼마예요? 2죠? 로그 2의 8은 얼마예요? 3이죠. 로그 2의 32는 얼마가 될까? 2는 5번 거듭제곱해주면 32가 되니까 얘는 5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럼 2 더하기 3이 5라는 식을 만족을 하죠. 그죠? 그죠? 네. 이거 뭘 이용하면 증명이 될 것 같아요? 역시 지수법칙입니다. 지수법칙. 자, 한번 간단하게 증명을 한번 해볼게. 자, 이쪽에다가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로그 A의 X라는 녀석을 대문자 M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로그 A의 Y라는 녀석을 대문자 N이라고 이렇게 이제 한번 치환을 해보자. 자, 그럼 로그는 이제 같은 뜻을 가지는 지수 형태로 우리가 식을 바꿔 써줄 수가 있거든. 로그 AX가 M이라는 얘기는 A를 몇 번 거듭제곱해주면 N번, 대문자 N번 거듭제곱해주면 요게 이제 뭐가 된다? X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런 뜻이고. 마찬가지로 얘는 A를 그럼 대문자 N번 거듭제곱해주면 뭐가 될 거다? Y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지수법칙으로부터 이 두 개의 식을 변변 곱해봅시다. 그럼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더하기 N제곱이 되는데 이 녀석이 뭐랑 같아요? X, Y랑 이제 같게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좌변의 곱은 우변의 곱이랑 같으니까.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을 다시 로그 형태로 고쳐보자. 로그 형태로 고쳐주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로그 A의 X, Y는 그럼 뭐가 돼? M 더하기 N이 되는데 M과 N의 정체가 각각 얘랑 얘였으니까 대입을 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겠죠. 그죠? 이해되니? 어디서 놓쳤니? 표정을 보니까 어디서 놓쳤는데? 로그 AXY가 M 더하기 N.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를 로그로 바꾸는 방법을 그대로 써준 거예요. A를 몇 번 거듭제곱해주면 XY가 될까가 로그 AXY잖아. 아, 네. 그죠? 네. 그죠? 네, 그걸 갖다 그대로 써준 겁니다. 아,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로그가 이제 여러분들 처음 보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어. 다시 한번 보면은 A의 X제곱을 해서 뭐 B가 나왔다. 그럼 X는 어떻게 써준다? 로그 A의 B 이렇게 써준다 그랬죠. 그죠? 그죠? 똑같은 겁니다. A의 M 더하기 N제곱이 XY야. 그럼 로그 A의 XY가 얼마가 돼? M 더하기 N이 되는 거죠. 그죠? A를 몇 번 거듭제곱해주면 XY가 될까? 그거니까. 그 다음에 M과 N을 원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다시 대입시켜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로그 AX랑 로그 A의 Y를 더해주면 어떻게 된다? 로그 A의 XY가 된다.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근데 이 공식이 이제 여러분들 좀 자유자재로 써먹어줘야 되는데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 아니까 좌변을 우변처럼 고칠 수도 있고 거꾸로 우변을 좌변처럼 고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해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 3에 뭐 24 이런 녀석이 있었다고 칩시다. 자, 그럼 24는 우리가 6 곱하기 4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로그 3에 6 더하기 로그 3에 4 이렇게 이제 써줄 수도 있고 또는 24는 뭐 3 곱하기 8도 되니까 얘는 로그 3에 3 더하기 로그 3에 8 이런 식으로도 이제 24가 이제 뭐 곱하기 뭐가 되냐에 따라서 다 이런 식으로 갈라써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든 갈라써줄 수 있다. 그럼 최종적으로 그렇게 가르면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있을까? 최종적으로 이게 소인수분해 되는 만큼 쫙 더하기로 다 엮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24는 그러면 뭐가 되겠어? 24는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38이 24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다 쪼개면은 결국 뭐가 되겠어? 얘는 로그 3에 3 더하기 로그 3에 2 더하기 로그 3에 2 더하기 로그 3에 2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다 더하기로 뽑아줄 수 있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로그 3a가 똑같이 3번 더해져 있으면 얘는 로그 3a가 3번 곱해져 있으니까 로그 3이 2 곱하기 3이 되는데 보통 이제 곱하기는 요 앞에다 써줍니다. 뒤에다 쓰면 이제 헷갈리겠죠. 왜? 로그 3의 2 곱하기 3이라고 쓰면은 이 녀석이 통째로 하나의 숫자이기 때문에 가로를 쳐줘야 돼요. 가로를 안 치고 쓰면 어떻게 되겠어? 가로를 안 치고 쓰면 얘가 먼저 계산이 되는 거예요. 로그 3이 6이 돼버립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기호 표시해줄 때 좀 조심해줘라. 이런 거 좀 조심해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이 두 번째 공식 로그 ax 더하기 로그 ay는 로그 a의 xy가 된다. 근데 항상 얘는 이제 로그가 분리되어 있는 로그를 이렇게 합쳐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합쳐져 있는 거를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고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여러분이 연습을 좀 해두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뭐 얘는 한 이 정도 한번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질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성질 더하기 있으니까 또 뭐도 있겠어요? 빼기도 있겠죠, 그죠? 네, 빼기도 한번 해봅시다. 자, 로그 a의 x에다가 로그 a의 y를 빼주면 얘는 뭐가 되냐면 로그 a의 y분의 x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어요. 자, 뺀 건 이제 진수끼리 나눠줍니다. 자, 얘도 이제 증명 똑같은데요. 자, 우리가 아까 여기까지 똑같아.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해주냐면 아까 변명 곱해서 이번 공식을 찾았으니까 이번엔 변명 어떻게 주면 될까? 나눠주면 된다. 네, 그래서 증명 3번 계속해서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보면은 나눠볼게요. 요식과 요식을. 그럼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x 나누기 y 이렇게 되니까 a의 m-n제곱 지수법칙 따라서 이렇게 될 거고 얘는 y분의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지수 형태를 다시 로그 형태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 다시 로그 형태로 바꿔주면은 로그 a의 y분의 x가 뭐가 돼? m 빼기 n이 돼버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m과 n 자리에 다시 저 식들을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 이 녀석이 로그 a의 x랑 로그 a의 y의 차이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증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지수 법칙으로부터 이제 자, 그래서 로그끼리 자 밑이 똑같은 로그끼리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밑이 똑같아야 되고요. 밑이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로그 앞에 숫자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로그 앞에 숫자가 없는 거. 네, 이렇게 이제 요렇게 두 개를 더하거나 뺐을 때 진수끼리 곱하거나 나누기로 합쳐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성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성질 한번 보자. 자, 네 번째 성질은 뭐냐면은 로그 a의 x의 n제곱은 뭐랑 같냐면은 n 곱하기 로그 a의 x랑 같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 녀석을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해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책에 있는 방법을 한번 먼저 증명을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4번 증명 한번 해볼게요. 역시 아까 전랑 똑같아. 로그 a의 x를 m이라고 놔봅시다. 로그 a의 x를 m이라는 어떤 수로 놓으면은 자, 얘는 이제 지수 형태로 표현해주면 뭐가 되겠어요? a의 대문자 m제곱이 x다. 요거랑 이제 똑같은 뜻이라 그랬지, 그치? 자, 그럼 이 녀석의 양변에 똑같이 소문자 n제곱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거니까 a의 m제곱 전체의 소문자 n제곱이 x의 n제곱 요거랑 이제 똑같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네. 자, 그럼 지수 법칙에 따라서 요거 두 개는 우리가 자리를 바꿔 써줄 수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그러니까 요거 바꿔 뭐 a의 n제곱 전체의 m제곱이 x의 n제곱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거 두 개 곱해가지고 a의 nm제곱은 x의 n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써줘도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써줘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뭐 요렇게 일단 썼다 치고 자, 이 녀석을 다시 이제 로그 형태로 고쳐주는 거예요. 다시 로그 형태로 고쳐주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로그 a의 x의 n제곱은 그럼 n 곱하기 m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그죠? 예. a에다가 몇 번 거듭 제곱해주면 x의 n제곱이 되니까 그걸 써준 거야. 자, 근데 이 대문자의 형체가 뭐였어? 로그 a의 x였죠. 그죠? 이걸 갖다 이제 대입시켜주면 돼. 따라서 얘는 n 곱하기 로그 a의 x가 된다.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이것들의 증명은 다 이제 뭘 이용해 주는 거야?
로그의 기본 정의랑 그 다음에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풀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참고로 이제 요거는 좀 다른 방식으로도 증명이 가능한데 로그 a의 x의 n제곱이라는 거는 얘가 로그 a의 x를 몇 번 곱해준 거야? n번 곱해준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n번 곱한 거고 우리 아까 여기서 이제 로그 a의 xy 곱해져 있는 건 더하기로 갈라서 줄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x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로그 a의 x가 몇 번 더해진 거야? 총 n번 더해진 거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똑같은 걸 n번 더했으면은 결국 그게 곱하기 의미니까 n 곱하기 로그 ax다. 이렇게도 이제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해되나요? 이런 식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사분 공식은 어떻게 외워주면 되냐면 진수의 지수는 로그 앞으로 곱하기가 돼서 튀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알겠죠? 네, 로그 앞으로 곱하기가 돼서 튀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4개가 로그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들입니다. 자, 그럼 요 로그의 기본적인 성질들을 이제 우리가 좀 익히고 나서 이제 공식을 좀 다른 공식들 좀 더 배울 거라 일단 뒤에 넘어가서 예제 1번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연습을 몇 개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증명은 여러분들 책에다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베껴 쓸 필요는 없는데 책에 어디 있는 거 하니까 거기 50쪽에서 51쪽 사이에 보면 거기 이제 증명들이 다 있습니다. 네, 뭐 증명들 보고 하면 되고요. 뭐 책의 문자랑 선생님이 적어놓은 문자랑 약간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책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연습하고요. 참고로 이 증명은 서술형이나 네모넣기로 굉장히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녀석이다. 그러니까 좀 알아두자.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6쪽 잠깐 넘어가서요. 기본적인 로그의 성질을 이용한 간단한 산수 문제들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예제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2분의 1 곱하기 로그 3의 7분의 9 더하기 로그 3의 루트 7. 자, 얘를 계산해보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자, 그럼 일단 로그끼리 지금 로그 두 개가 더해져 있는데 이 로그의 밑이 지금 어때요? 같아요. 똑같이 3으로. 로그의 밑이 같으면 이제 이런 공식들을 써줄 수가 있을 텐데 자, 문제는 우리가 로그끼리 더한 걸 이렇게 진수끼리 곱하기로 합쳐줄 때는 로그 앞에 숫자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얘는 로그 앞에 숫자가 하나 보이네.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지금 보여요. 그죠? 그럼 요 2분의 1을 없애줘야 되거든? 어떻게 없애주냐면은 여기 4번 공식을 활용을 해줍니다. 자, 4번 공식. 자, 등호는 항상 좌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n을 앞으로 뽑아줄 수도 있지만 거꾸로 여기는 n을 진수의 지수로 올려버릴 수도 있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요 앞에 2분의 1을 없애줍니다. 자, 2분의 1을 없애주면 어떻게 되냐 그럼 로그 3의 7분의 9 전체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돼버릴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3의 루트 7 이렇게 이제 돼버리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요 녀석은 2분의 1제곱은 루트잖아. 그래 안 그래? 루트죠? 그래서 여기 통째로 루트가 씌워져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고 또 분수니까 분수 위아래로 루트를 또 나눠 써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보면은 앞에 거는 로그 3의 루트 7분의 루트 9가 될 거고 자, 더하기는 로그끼리 더하기는 진수끼리 곱해서 하나로 합쳐 써줄 수가 있으니까 요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루트 7 약분이 돼버리겠네.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요? 로그 3의 루트 9는 3이죠? 네, 로그 3이 3이 되고 3은 1제곱하면 3이지. 따라서 답은 1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도 한번 해볼까요? 3번. 2번은 좀 쉬운 거 같으니까 1번, 3번, 4번 세 문제만 한번 해보자. 자, 3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4분의 5 마이너스 로그 2의 8분의 세제곱근 10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자, 그럼 일단 로그끼리 빼기네요. 자, 밑은 똑같이 2야. 밑은 똑같이 2니까 지금 여기 이제 빼기 공식을 좀 활용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로그 앞에 숫자가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줘라? 4번 공식을 이용해서 앞에 숫자를 진수의 지수로 올려버려라.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따라서 이 식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로그 2의 세제곱근 4분의 5가 되겠죠? 원래 이제 전체 3분의 1제곱인데 3분의 1제곱은 세제곱이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고, 그다음에 빼기 로그 2의 8분의 세제곱근 10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빼기는 진수끼리 나누기가 될 테니까 얘는 세제곱근 4분의 5, 그 다음에 여기 8분의 세제곱근 10. 얘를 이제 열심히 계산해 주면 되거든. 자, 요 진수분만 이제 열심히 계산해 봅시다. 선생님이 괜히 이렇게 바꿨네요. 우리 지수법칙 다 배웠으니까 여기를 갖다가 그냥 3분의 1제곱으로 놓자. 그냥 4분의 5에 3분의 1제곱. 그러면은 여기 세제곱근 10도 그냥 10의 3분의 1제곱으로 바꿔버리죠. 그냥 이렇게 하고 다시 써보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되나? 4의 3분의 1제곱분의 5의 3분의 1제곱 나누기 8은 2의 세제곱이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10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이제 써줄 수 있을 거고요. 자, 이제 요거는 뭐 법문수 풀면 되죠? 뭐 이렇게 구하는 게 좀 편하겠네 얘는.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로그 2에 4는 또 2의 제곱이잖아, 그치? 2의 제곱이니까 2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10의 3분의 1제곱. 10은 2 곱하기 5니까 얘가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5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이제 갈라 써줄 수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3분의 1제곱. 자, 큰 수가 보이면은 다 소리수분해를 해버리세요. 그냥 소리수분해 해가지고 지수법칙을 써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 분모분해에 똑같이 이제 뭐가 보여? 5의 3분의 1제곱이 약분되겠죠, 그죠? 요거 약분돼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2의 3분의 1제곱과 2의 3분의 1제곱 곱해주면 이게 2의 1제곱이 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로그 2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예, 2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럼 요 2가 다시 앞으로 튀어나가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로그 2의 2가 될 거고, 로그 2의 2는 1이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4번. 자, 로그 2의 5 더하기 로그 4의 5분의 1 곱하기 로그 5의 2 더하기 로그 25의 2분의 1. 자, 요거 조금 이제 어려워졌네요, 이제. 이 문제가 왜 여기 나왔지? 4번은 일단 패스합시다. 4번은 우리가 아직 안 배운 문제를 좀 써먹어야 되는 문제네요, 보니까. 4번은 일단 패스할게요. 조금 이따가 연습합시다, 얘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제 로그 기본 공식들을 응용하는 문제들을 한번 해봤어요. 네, 로그 기본 공식들을 응용하는 문제들을 한번 해봤고,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 산수 연습 좀 할 겸 그 옆에 57쪽 숫자 바꾸기 문제 세 문제만 한번, 두 문제만 한번 빨리 풀어볼까? 1번, 2번 두 문제만 지금 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1번이랑 2번. 자, 1번, 2번 금방 풀리죠? 1번은 답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로그 앞에 있는 3과 뒤쪽 로그 앞에 있는 2를 다 뒤로 이제 올려버리면 되겠지, 그지? 그럼 로그 3에 뭐가 돼? 75의 제곱분의 9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75 이제 소인수분해해주면은 뭐가 되나? 3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소인수분해서 계산해주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로그 5의 3 빼기 4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죠? 나오게 되고 2번도 이제 더하기니까 얘는 이제 진수끼리 바로 곱해주면 되겠지, 그지? 네, 바로 곱해서 풀어주면 이제 9가 하나 약분되면서 앞에는 이제 3 남고 뒤에는 이제 8의 세제곱이니까 2의 9제곱 나오겠네요, 그죠? 2의 9제곱 나오니까 9 빼기 로그 2의 3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지. 뭐 답지랑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네, 그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쪽으로 다시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 로그의 밑에 변환 공식에 대한 녀석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로그의 성질을 이용할 때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로그끼리 더하거나 로그끼리 뺄 때 계산이 되려면은 선생님 아까도 살짝 언급했지만 이 밑이 어때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밑이 같아야 됩니다. 밑이 다르면 로그는 계산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그의 밑을 항상 이제 같게 만들어줘야 로그 계산이 좀 쉬워지는데, 자, 근데 로그의 밑을 이제 같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밑변환 공식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로그 A의 B라는 어떤 로그가 있는데 내가 이제 어떤 새로운 밑 C가 필요해. C라는 새로운 밑이 필요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해주면 되냐면 얘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밑변환 공식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5라는 숫자가 있는데 내가 얘를 밑이 3의 로그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된다? 로그 3의 2분의 로그 3의 5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뭐 밑을 3으로 하든 뭐 10으로 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어떤 숫자든지 다 돼요. C가 어떤 숫자든지.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게 부호로 들어가고 진수에 있는 게 분자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밑변환 공식이고요. 간단하게 증명 한번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활용법을 한번 몇 가지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밑변환 공식 증명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 자, 로그 A의 B라는 녀석을 역시 이제 내가 X라고 두고요. 로그 A의 B라는 녀석을 X라고 두고 그 다음에 로그 C의 A라는 녀석을 Y 그 다음에 로그 C의 B라는 녀석을 G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놔보자. 자, 그럼 이 세 개의 숫자들을 각각 다 지수 형태로 고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A의 X제곱이 B가 되고 얘는 C의 Y제곱이 A가 되고 얘는 C의 G제곱이 B가 된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근데 이제 A가 C의 Y제곱이었으니까 요 A를 여기다 대입을 한번 시켜보자. 요 녀석을 여기다 대입시켜주면 요 A 자리에 C의 Y제곱을 대입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럼 C의 Y제곱 전체 X제곱이 B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세 번째 식으로 보니까 B는 C의 G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지수법칙을 써주면은 X랑 Y를 곱해준 게 뭐가 나와요? G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X는 어떻게 써줄 수가 있어? Y분의 G라고 쓸 수가 있겠지. 자, 근데 X의 정체가 아까 요 녀석이었고 Y의 정체가 요 녀석이었고 G의 정체가 이 녀석이니까 요걸 대입시켜주면 바로 요 밑변환 공식이 바로 증명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이렇게 이제 증명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어디다가 이제 우리가 써먹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런 거 한번 보자. 로그 2의 5라는 숫자 곱하기 로그 5의 3이라는 숫자 곱하기 로그 3의 2라는 숫자 이렇게 세 개를 한번 곱한 녀석을 한번 값을 찾아보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보자. 자, 그럼 얘는 이제 로그 세 개가 곱해지는데 밑이 어때요?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기가 좀 힘든데 그럼 내가 새로운 밑을 아무거나 이제 써가지고 통일을 한번 시켜볼 거야. 예를 들어서 밑을 뭐 7로 한번 잡아볼까요? 네, 그럼 밑을 7로 잡아보시면은 얘는 어떻게 써줄 수가 있겠어? 로그 7의 2분의 로그 7의 5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어떻게 되겠어요? 로그 7의 5분의 로그 7의 3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 자, 세 번째 건 그럼 로그 7의 얼마? 로그 7의 3분의 로그 7의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로그 7의 5가 분모분자 있고 로그 7의 3도 분모분자 있고 로그 7의 2도 분모분자 있으니까 얘네 이제 곱해주면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밑이 다른 녀석들을 이제 생각할 때 밑을 같게 만들고 계산하면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밑변환 공식을 써가지고 내가 편하게 밑을 만들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변환 공식 두 번째 녀석은 첫 번째 녀석으로 파생된, 첫 번째 이 공식으로부터 파생된 아주 중요한 공식인데, 자, 내가 만약에 여기 진수 자리에 있는 B, 이 녀석을 갖다 밑으로 쓰고 싶어. 이 녀석을 밑으로 쓰고 싶으면 요 위에 공식에서 C 자리에다 B를 다 집어넣어주면 돼요. C 자리에다 B를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럼 로그 A의 B라는 녀석은 로그 B의 B 나누기 로그 B의 A가 되는데, 로그 B의 B가 얼마예요? 1이죠, 그죠? 예, 그래서 1이 되니까 이 녀석이 뭐가 되겠어? 로그 B의 A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론은 뭐가 되죠? 이거 간단히 얘기하면 밑과 진수를 바꿔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서로 역수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로그 2의 3이랑 로그 2의 3을 이제 내가 밑과 진수를 바꿔 써주면 어떻게 되겠어? 로그 3의 2분의 1 이렇게 이제 써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이제 로그 2의 3이랑 로그 3의 1을 곱하면 얘는 얼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1이 된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서로 역수관계니까. 알겠죠? 네. 이런 녀석을 써주면 우리가 이제 좀 쉽게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게 이제 밑변환 공식이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배운 성질들을 우리가 이제 좀 활용을 해주면은 추가로 이제 몇 개의 공식이 더 나오게 되는데, 그 공식들이 이제 53페이지에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53페이지에 있는 공식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로그 A의 M제곱의 B의 N제곱은 뭐가 되냐면은 얘는 M분의 N의 로그 A의 B다. 이런 이제 공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요건 아까 요 4번 공식이랑 좀 비슷을 하는데 4번 공식이 확장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다 그랬지, 그지? 근데 밑에도 만약에 지수가 있으면 얘도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거든? 예. 근데 얘는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뭐가 되냐면 분모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예, 이런 성질이 있게 되겠어요. 자, 이 녀석은 이제 증명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책에 다 있긴 한데, 예, 증명까지 할 정도로 뭐 중요한 녀석은 아닌데, 여러분들 그냥 시범 삼아서 한번 해보면 됩니다. 그냥. 예, 한번 해보면 되고요. 자, 뭐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 증명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 전처럼 이제 우리가 뭐 그 로그의 기본정의랑 지수 법칙 같은 걸 이용해서 풀어줘도 되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 기존에 증명했던 공식들을 가지고 증명이 되거든. 기존에 했던 공식들을 가지고 한번 증명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로그 A의 B는 내가 밑이 C 로그를 쓰면 이렇게 밑변환 공식을 써줄 수가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 녀석도 내가 밑이 A인 로그로 밑변환 공식을 한번 써볼 거예요. 자, 이 녀석을 그럼 밑이 A인 로그로 이제 밑변환 공식을 써주면 로그 A의 A의 M제곱에 로그 A의 B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우리 저기 4번 공식을 이용해서 요 N도 앞으로 튀어나오고 여기 M도 앞으로 튀어나오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N 곱하기 로그 A의 A분의 N 곱하기 로그 A의 B가 될 거고, 자, 로그 A는 1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N분의 N 곱하기 로그 A의 B 이렇게 이제 증명이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해 주면 된다.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과 3번은 선생님이 아까 해준 그 산수 계산 생각해주면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을 거라 2번과 3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냥 적어주기만 할게요. 자, 2번은 뭐예요? 조금 전에 했듯이 2번은 로그 A의 B는 뭐랑 같다? 이거 아까 여기서 했잖아. 여기서 했네요. 예, 2번은 생각할게요. 예, 2번 아까 여기 했으니까 생각하고. 자, 3번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C의 A 이런 형태, 순환 형태로 돌아가는 거. A의 B, B의 C, C의 A. 요건 이제 밑을 어떤 새로운 밑을 만들어가지고 보면 아까 분모분자 쫙 약분돼서 1 나오는 거 아까 확인했었죠, 그죠? 요거는 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4번과 5번인데 4번은 이제 5번의 특별한 케이스라 5번 공식만 중요하게 보면 됩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면 5번 공식이 있는데, 자, 5번 공식 중요한 거니까 잘 보세요. 자, 5번 공식은 뭐냐면은 로그가 아니고 A의 로그 B의 C제곱. 그러니까 로그 B의 C라는 게 어떤 A라는 녀석이 지수로 들어갔어. 자, 이 녀석은 뭐랑 같냐면은 C의 로그 B의 A랑 값이 어떻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주면은 여기 이제 A랑 여기 C를 자리를 바꿨어도 값이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자리를 바꿔서도 값이 똑같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 녀석은 증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녀석 증명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내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다른 문제 풀 때도 굉장히 많이 써먹을 거예요. 고3 때까지. 미조건까지 이 증명 방법, 증명하는 그 과정은 좀 오래 갑니다. 자, 체계도 증명이 있는데, 체계는 증명 말고 선생님이 좀 다른 방법에서 증명할 거니까 그 증명 옆에다 좀 적어 놓으세요. 자, 우리가 A에 로그 B에 C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의 값을 그냥 X라고 이렇게 한번 나올 거야. 이 녀석의 값을 X라고 한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숫자가 똑같으니까 양변에다가 똑같이 빈 로그를 취해도 값은 똑같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여기 양변에다가 밑이 빈 로그를 똑같이 이렇게 씌워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양변에 똑같이 밑이 빈 로그를 씌워줄 건데, 왜 밑이 빈 로그를 씌울 거냐면은 이미 나와 있는 로그의 밑이 지금 B거든. 그래서 통일성을 위해서 밑이 빈 로그를 우리가 양변에다 이렇게 이제 똑같이 취해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4번 공식을 활용해주면 로그의 진수의 지수잖아. 그래 안 그래? 이 진수의 지수가 로그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죠? 4번 공식에 따라서. 그래서 이 녀석을 앞으로 내보내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로그 B의 C라는 녀석 곱하기 로그 B의 A라는 녀석이 뭐가 된다? 로그 B의 X가 된다. 이렇게 일단 써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는 순서를 바꿔서 곱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곱하기는 순서를 바꿔서 곱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곱하는 순서를 바꿔서 로그 B의 A를 앞에다 써주고 로그 B의 C를 뒤에다 써주고 이렇게 곱해도 얘는 로그 B의 X가 될 겁니다. 자, 그럼 4번 공식을 다시 역으로 써서 이 녀석을 진수의 지수로 올려버려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로그 B의 C의 로그 B의 A제곱이 뭐가 된다? 로그 B의 X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 자, 그럼 다시 로그 B를 떼버리면 어떤 결론이 나와요? 그럼 C의 로그 B의 A의 값이 뭐가 된다? X인데 X는 맨 처음에 A의 로그 B의 C제곱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은 이거 두 개가 같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하는 이런 증명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미적분 배울 때까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계속해서 나올 건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니까 잘 기억해두고요. 왜 로그를 취하냐? 로그를 취함으로써 이점이 뭐예요? 여기 지수에 있던 게 밑으로 강제로 끌어내려지지, 그치?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미지수가 지수에 있으면 다루기가 힘든데 거기서 이제 끌어내려서 좀 쉽게 풀 때 이런 방법을 써줘요. 자, 이 증명은 여러분들 책 옆에다가 잘 정리해두고요. 네. 잘 기억해두고 갑시다.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공식들을 이제 쭉 우리가 가지고 이제 산수 연습들을 쭉 하는 문제들 뒤에 이제 이어서 풀 텐데, 근데 이제 자주 우리가 좀 이 녀석들을 좀 예쁘게 잘 써먹으면 편하게 나오는 형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몇 가지 배울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멀쩡하던 어떤 숫자 n을 로그로 이제 바꾸는 방법. 요거 이제 굉장히 우리가 자주 써먹을 거기 때문에 잘 봅시다. 멀쩡히 있던 이제 자연수 또는 정수 또는 뭐 유리수 이런 n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얘를 로그로 바꾸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n이 앞으로 튀어나가면 얘는 n 곱하기 로그 a의 a가 되는데 로그 a의 a 값은 1이잖아. 그치? 따라서 멀쩡하던 숫자를 로그로 바꿀 때 이런 방법을 써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멀쩡하던 숫자 3이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얘를 내가 이제 밑이 7의 로그로 바꾸고 싶어. 그럼 로그 7에 7의 세제곱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써주는 이런 게 이제 실전에서 좀 많이 써먹는 방법입니다. 이런 거 이제 첫 번째로 알아두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좀 자주 써먹는 거 뭐냐면은 로그 A의 B라는 녀석이 있는데, 자, 이 녀석을 로그 A의 n제곱에 B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진수랑 지수에 똑같이 n제곱을 해보면은 n 앞으로 튀어나오고 여기도 n 앞으로 튀어나가면 n분의 n이 돼서 1이 되잖아. 조금 전에 이 1번 공식 활용해요. 그래서 멀쩡하던 로그 A, B를 똑같이 이제 거듭제곱을 해가지고 숫자를 바꿔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뭐 요건 이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 줄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로그 2에 3이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얘를 내가 밑을 4로 만들고 싶어. 그럼 밑변환 공식에 쓸 필요 없이 바로 제곱을 해버리고 여기도 제곱을 해버리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밑을 8로 만들고 싶어? 그럼 바로 얘도 세제곱해주고 얘도 세제곱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밑변환 공식을 안 쓰고도 바로 이제 밑을 2의 거듭제곱 형태로 빨리빨리 바꿀 때 써줍니다. 알겠죠? 네. 요건 이제 저기 그 몇 번 공식이요? 응용 공식 1번의 활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멀쩡하던 숫자 n을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조금 전에 배웠던 저 5번 공식이 활용이 되는데, 자, 여기 n이랑 a랑 자리를 바꾸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n이랑 a랑 자리 바꿔 써줄 수 있다 그랬잖아 우리가 조금 전에 이 공식에 따라서. 그죠? a랑 n이랑 여기 자리 바꿔주면 n의 로그 a의 a제곱이 되는데 로그 a의 a제곱은 얼마예요? 1이죠. 그죠? 그래서 멀쩡하던 숫자 n을 어떤 다른 지수로 이제 바꿔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게 3의 몇 제곱인지를 알고 싶어. 3을 몇 번 거듭제곱한 건지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기다가 로그 3의 1을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 2랑 3을 자리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리를 바꿔버리면 이 똑같이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멀쩡하던 숫자가 이제 다른 숫자의 몇 거듭제곱이냐 이런 걸 이제 일반적으로 찾아낼 때 이거 이제 3번 같은 요령을 많이 써줍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디를 찾아봐도 안 나오는 아주 근데 우리가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계산을 빨리 할 때 자주 써먹는 유용한 스킬들이니까 잘 정리해두도록 합시다. 요건 이제 실전에서 우리가 많이 써먹는 어떤 로그 계산의 팁들이다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정리가 다 됐으면 쉬는 시간 조금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제 문제들 풀면서 배운 공식도 활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